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감옥에서도 돈이 들어온다고? 라는 충격적 질문을 따라 김호중의 자동 수입 버튼 정체를 파헤칩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수가 무대에 서지 않는 시간, 카메라 앞에 서지 않는 시간, 심지어 세상이 뒤집히는 사건으로 활동이 멈춰버린 시간에도 과연 돈은 들어올까? 들어온다면 그건 운일까? 편법일까? 그런데 취재 현장에서 들려온 대답은 의외로 차갑고 구조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 소문이 아니라 계약, 재능이 아니라 자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동 수입. 감옥에서도 돈이 들어온다고? 라는 자극적인 물음표는 사실 한 사람의 도덕성이나 논란을 겨누는 칼끝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현대 대중음악 산업의 본질을 찌르는 창끝입니다. 누군가의 물리적 움직임이 멈춰도 숫자는 멈추지 않는다. 무대 조명이 꺼져도 정산표는 켜진다. 그리고 그 가장 극적인 사례로 사람들은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떠올립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개인의 법적 상황이나 구체적인 정산 내역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몰려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활동이 멈춰도 돈이 도는 구조를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본 사람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첫 번째 버튼은 무대가 아니라 카탈로그입니다. 여기서 카탈로그란 한마디로 이미 세상에 풀어놓은 노래의 창고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신곡 한 방에 기대고 한 시즌의 화제성에 목을 매는 동안 어떤 가수들은 곡을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되는 것으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찾는 노래, 계절이 바뀌어도 다시 듣는 노래, 팬이 아니어도 플레이리스트에 남는 노래. 이 노래들은 방송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매일 스트리밍으로 쌓이고 다운로드로 바뀌고 음반 재구매로 이어집니다. 정산은 하루 단위로 움직이지만 결과는 월 단위로 통장에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무대를 바라보며 요즘 활동이 뜸하네라고 말할지 몰라도 플랫폼 속 숫자는 조용히 반대로 말합니다. 오늘도 재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돈이 됩니다. 두 번째 버튼은 화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송을 그때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한 번 찍힌 장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이라이트 클립으로 살아남고 공식 영상으로 옮겨다니고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다시 떠오르고 해외 팬들의 재생 목록에서 또 다른 생을 얻습니다. 방송사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 IPTV, 재방송, 2차 유통, 지역 편성, 번역 자막. 무대가 지나간 자리에서 화면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새로 찍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입니다. 업계가 이걸 장기 IP 수익 구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출연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화면 속 기록은 계속 돌아갑니다. 어떤 무대는 한 번 보고 잊히지만 어떤 무대는 서사와 음악이 결합되어 반복 소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레전드 무대라고 부르며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클릭은 감동의 흔적이면서 동시에 수익의 신호가 됩니다. 김호중이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발성 화제의 기대는 이미지가 아니라 노래와 이야기로 남는 장면이 많다는 평가. 그 장면들은 방송이 끝난 순간부터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국내에서 방영된 장면이 해외로 넘어가 자막을 달고 커뮤니티에서 다시 떠돌고 플랫폼을 옮겨다니며 새로 소비됩니다. 무대 밖에서 돈이 생기는 순간은 바로 이때입니다. 화면 속 김호중은 아직도 노래하고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별 정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가 일하는 시대. 존재가 아니라 기록이 돈이 되는 시대. 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은 더 조용하고 더 치명적입니다. 브랜드 협업과 계약에서 파생되는 잔여 수익. 대중은 광고를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 찍으면 돈 받고 끝. 하지만 업계의 계약서는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기간형 계약, 성과형 정산, 사용권, 유통권, 프로젝트 참여 권리, 매출 혹은 노출 지표 연동. 어떤 계약은 종료 이후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분기별 혹은 연 단위로 정산이 이어집니다.
이건 누가 착하게 살았느냐, 누가 욕을 먹느냐와는 별개로 계약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구금 여부, 활동 중단 여부, 스케줄 공백 여부. 그런 개인의 물리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약은 계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역의 무서운 점은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한 번 정산될 때마다 단위가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보여주는 숫자. 그때 사람들은 말문을 잃습니다. 아니, 활동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들어와?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마지막 축이 있습니다. 팬덤. 아는 사람들은 팬덤을 감정의 집단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팬덤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나올 때만 불타는 팬덤이 아니라 과거 음원을 다시 스트리밍하고 음반을 재구매하고 오래된 인터뷰와 콘서트 실황을 반복 시청하며 공식 채널로 합법적 소비를 지속하는 팬덤. 이건 순간적인 이벤트에 반응하는 소비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쌓아올리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자동 수입 버튼이라는 말은 단지 자극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이 버튼은 사실 4개의 버튼이 동시에 눌릴 때 켜집니다. 첫째, 음원과 음반이라는 카탈로그 버튼. 둘째, 화면 속 IP 버튼. 셋째, 계약의 자녀 수익 버튼. 넷째, 팬덤의 반복 소비 버튼. 이 4가지가 맞물리면 활동의 공백은 충격이 아니라 흔들림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정산은 철저히 비공개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냥 운이 좋았겠지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충격을 받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수익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새로 벌어들인 결과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구축해둔 구조가 자동으로 작동하며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것. 시계를 감아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움직이듯 한번 만들어진 자산은 특정 순간의 공백과 무관하게 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법조계 관계자나 업계 관계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2단계에 올라선 가수의 수입은 무력 대비가 아니라 구조 대비로 봐야 한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는 다시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감옥에서도 돈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그 말에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혹은 씁쓸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건 한 사람의 특이한 위기 관리가 아니라 현대 음악 산업의 전형적인 단면입니다. 콘텐츠는 복제되고 유통은 확장되고 권리는 조각처럼 나뉘어 정산되며 팬덤은 반복 소비로 그 구조를 떠받칩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가 그만큼 벌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었냐.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정기에 단기 성과만 좇지 않고 음원과 콘텐츠, 계약과 권리를 차근차근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멈출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꺼질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노래는 재생되고 콘텐츠는 다시 소비되고 과거에 체결된 권리와 계약은 조용히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숫자는 결국 통장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논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놀라는 것은 노래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세상이 어떤 변수를 던져도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는 냉정함입니다. 김호중 자동 수입 버튼의 정체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무대에서 버는 현장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작동하는 자산형. 노래를 부르지 않는 시간에도 음악은 살아있고 화면 속 기록은 일하며 계약은 문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팬덤은 그 엔진에 연료를 넣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자극은 잠깐이지만 구조가 던지는 현실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검색창에 이 문장을 칩니다. 자동 수입 버튼, 그게 진짜였어?